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당연히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하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외도를 한 배우자를 복수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상간자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죠. 근데 이때는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는 지켜놓고 상간자를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든 보복을 하든 이제 대체적으로 복수를 한다, 보복을 한다 이런 의미는 소송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처음에는 사실 상간자한테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남편을 지켜놓고 나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있어서 너도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지만은 나중에는요 이 복수나 보복의 과정에 그 상처받은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문제들이 이제 더 커지게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을 때 복수와 보복의 이제 심리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남편은 지켜놓고 상간자한테 이제 소송을 해서 복수와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간자가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남편이 아내 안심시켜놓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소송 당하면은 그 소송비에 대해서도 또 남편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관계 중독에 빠져있는 남편들은 그 상간자한테 또 돈을 해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큰 돈을 썼잖아요. 뭐 2천이든 3천이든 배상금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큰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또 내가 돈만큼 또 즐겁고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이게 관계 중독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수와 보복을 한다고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해서 진짜 복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남편이 돈을 해주게 되고 또 남편은 그 돈을 내가 썼으니까 또 즐거움과 재미로라도 뭔가 또 이어져 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간자가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러면 또 남편들은 그런 상간자한테 관심을 주고 오히려 이제 관심 주고 반응 나오고 그러면 막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관계 중독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복과 복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제 내가 뒤통수를 맞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남편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는 아내가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무조건 지켜졌다. 그리고 외도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다시 살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관계 중독, 아내의 관계 중독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상간녀를 만나든 다른 상간남을 만나든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담배에 중독이 돼도 끊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돼도 끊기가 힘들죠. 치료가 없이는. 그죠? 관계 중독도 똑같아요. 이게 어린 청소년이 됐든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 됐든 결혼을 했든 모든 남녀들이 다양하게 마음치료를 오게 되는데요. 이게 나이가 어리든 크든 한번 이 관계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을 했다. 중단했으니까 그래 해결이 됐어. 그리고 상간자를 복수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상간자가 어떤 형태로든 내 배우자에게 연락할 거고 내 배우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다시 위로하게 될 거고 또 내가 허세 부리듯이 또 상간자한테 아내가 또는 남편이 소송한 비용을 또 해주고 그로 인해서 또 나는 본전 생각나니까 놀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소송을 한다. 그리고 무작정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인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상처 치료가 안 됐다는 거고 결국 그 상처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행복으로 만들어가질 못하고 우리는 계속 무언가 꺼리들을 만들어
만들어서 계속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언제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스톱이 될 때까지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도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거나 이런 거보다도 딱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 핵심 지점은 그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기는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와서 인정하고 빌고 그리고 이제 나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하고 복수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습관보다 더 공격하고 더 심리 장애와 더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그런 부모를 보면서 또 맞춰야 되고 맞추면서 또다시 자식들까지 이제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한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그 비언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크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눈치도 보고 공격하는 엄마 아빠를 막 맞추면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 심리까지 다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용서되지 않는 상간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먼저 지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상간자 소송도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과 심리가 고장이 나셨다. 그러면 치료가 1번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배우자 외도는 마음과 심리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방법들을 모르시니까 소송이라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복수라도 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내 마음에 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